노트? 지금 뜯어야 되는데 일단 내 거 써. 박스를 새 거 까야 돼서. 자, 받아봐. 으쌰. 오케이. 자, 갑시다. 지금 어차피 판국권은 또 확률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확률은 시행과 사건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분하라 그랬고 시행이 무엇이어서 어떤 게 분모로 가는지 사건이 무엇이어서 어떤 경우의 수가 문제로 들어가는지 잘 찾아야 되고 조건부 확률은 그것과 구분되도록 한 시행은 시행인데 특정 사건이 먼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인지 그걸 찾아가라 그랬고 기본적인 성질들 너희들이 맞춰가야 되는데 일단 339번 갑시다. A라는 주머니에는 흰색 바둑돌이 2개, 검정색 바둑돌이 5, 이건 내가 했던 예시 아니니? 두 번째 주머니 B라는 주머니에는 흰색 바둑돌이 3개, 검정색 바둑돌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한 주머니에서 임의로 선택을 해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까지는 339번 질문 누구야? 도형이지? A 한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해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낸다라는 것은 시행입니다. 그쵸? 2개의 바둑돌을 꺼낸다. 그때 나온 바둑돌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조건부 확률이야? 그냥 확률이야? 이건 그냥 확률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건 확률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두 개의 바둑돌을 꺼내는데 나온 바둑돌이 서로 다른 색을 나오는 확률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2분의 1의 확률로 A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죠.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B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A라는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 2개를 꺼내는 겁니다. 확률을 계산할 때는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정 바둑돌 5개와 흰색 바둑돌 2개를 전부 다 다른 것 취급해야 된다고 했었어. 7개 중 2개를 꺼낼 거예요. 근데 분자 뭐야? 서로 다른 색이 나오도록 해보자. 그럼 뭐야? 흰색 바둑돌 2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 5개의 검정 바둑돌 중에 하나를 꺼내주면 되겠네. 동시 됐니? 그 다음에 B라는 주머니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역시 마찬가지 전체 바둑돌은 7개니까 7개 중에 2개를 꺼낼 겁니다. 근데 그때에 흰색 3개 중에 하나를 꺼내주시고 검정색 4개 중에 하나를 꺼내주세요 라는 거다. 그치? 그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이 339번 같은 그냥 일반적인 확률 문제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면 너희들 질문 중에 343번 같은 거. 자, 34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해리가, 준열이가 2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그래서 뒷면이 나온 개수만큼 해리가 뭐 합니다? 동전을 던질 거야. 그때 해리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1개일 때 해리가 어쩌고 저쩌고 뒷면의 개수가 몇 개일 때? 1개일 때, 1일 때 그때 준열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몇 개인 확률? 2개일 확률을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자, 지금 이 문제는 조건 확률이야? 그냥 확률이야? 조건 확률이다, 그치? 자, 시행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하나의 시행이라고 보는 거고 그때 특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요? 해리가 던진 동전 중에 뒷면이 하나가 나오는 사건. 그것이 하나가 발생했을 때 그때 뭐 해주는 거? 준열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거다, 그치? 맞지? 얘는 시행이고. 그러면 분모에는 일단 뭐가 와야 돼?
A라는 녀석의 확률이 와야 되는데 그때 뭐야? 준열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해리가 이렇게 몇 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하나 나오는 확률, 또는 준열이가 이렇게 던졌을 때 해리가 이렇게 던져서 나오는 확률, 그 확률들을 다 더한 게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지. 그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비슷한 방식으로 푸는 거거든. 뭔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내가 들었던 예시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내가 지난 시간에 너희들 수업 때 했던 예시는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져서 뭐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A 주머니,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B의 주머니에서 뭐 공을 꺼낼 겁니다. 근데 A라는 주머니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B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뭐 합니다? 공을 2개를 꺼냅니다. 그때 내가 지난 시간에 확률 문제와 조건부 확률 문제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때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는 그냥 확률 문제라고 했고, 그 문제는 몇 번이랑 똑같아? 339번 문제랑 똑같아. A에서 꺼냈을 때 두 공이 모두 흰 공, 또는 B에서 꺼냈을 때 두 공이 모두 흰 공, 그 두 개를 더하는 확률을 분모로 쓰는 거, 그거 구하는 거. 근데 내가 뭐 하라 그랬어? 흰 공이 나왔을 때, 그때 그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찾아줄래요? 라는 문제를 바꾸면 조건 확률이 싹 된다고 했고, 그 문제가 몇 번이야? 343번이지. 도영씨 알겠나? 343번 질문 누구? 대영이 알겠나? 그럼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나와야 돼? 일단 해리가 던진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게 한 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찾아봅시다. 자, 준열이는 동전을 2개를 던집니다. 그러면 일단 해리가 던지긴 던져야 되니까 뒷면이 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치? 분모에 들어간 건 지금 해리가 던진 동전 중에 뒷면이 하나가 나오는 확률을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럼 다시 일단 첫 번째 준열이가 뭐 합니다? 준열이가 뒷면이 몇 개가 나왔다?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해리는 몇 개 던져? 뒷면이 나온 개수만큼 던지니까 하나 던지는데 그게 하필이면 딱 뒷면이 나오는 확률까지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준열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전체 4가지 경우다, 그치? 앞뒤, 뒤앞, 뒤. 그치? 그 중에서 한 개만 뒷면이 나온 거는 앞뒤랑 뒤앞 2가지 경우가 있겠네. 딱. 그리고 곱하기. 해리는 뭐야? 하나를 던집니다. 근데 그 하나가 하필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인데 뒷면이 반드시 나와주세요. 또는 준열이가 처음에 몇 개가 나왔다 던졌을 때 뒷면이 몇 개가 나왔을 때 2개가 나왔을 때 4분의 몇? 1의 확률로 준열이가 던진 거는 뒷면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리는 몇 개 던질 거야? 뒷면의 개수만큼 2개를 던지니까 해리가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4개가 되는데, 그때 뒷면이 몇 개가 나오도록 하자?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거다, 그치? 됐나요? 그러면 뭐야? 4개 중에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거는 앞뒤랑 뒤앞이랑, 그렇게 2가지 경우가 들어가겠네. 되었니? 그 다음 분자에는 그럼 뭐 해야 돼? 분자에 들어가는 수는 그놈이랑 이거랑 교집합을 분자에 넣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겠네? 준열이가 던진 게 뒷면이 2개 나오는 누구? 뒤에 거만 써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게 답입니다. 얼마야? 8분의 3분의 8분의 1? 답은 얼마? 3분의 1이겠네. 되었니? 어디가? 이거? 이거에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야? 준열이가 뒷면이 2개 나오도록 던질 수 있는 확률. 준열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4개라 그랬지. 근데 뒷면인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4분의 1. 됐지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의 문제 몇 번? 344번도 똑같은 문제일 것 같기는 해. 양면이 모두 빨간색, 양면이 모두 검정색, 한 면은 빨강, 한 면은 검정인 카드가 전부 다 3장씩 들어있습니다. 344번. 자, 다시 앞면과 뒷면이 빨간색, 빨간색, 양면이 모두 검정색, 검정색, 앞면과 뒷면이 뭐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 카드가 하나씩 하나씩 총 3개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행입니다. 근데 바닥에 하나 탁 내려놨을 때 윗면이 빨간색이 나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 다시 뭐라고? 시행 자체는 뭐 하는 거? 한 장 꺼내는 것까지만 또는 꺼내서 내려놓는 것까지만 시행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 A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놓인 것이 윗면? 카드. 윗면이라고 하자 그냥. 윗면에 뭐가 있도록 하는 거? 빨간색이 나왔을 때 그때 사건 B는 다른 면은 아랫면이겠지? 검정색일 확률을 찾아주세요. 그럼 뭐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B의 확률. 뭐가 일어났을 때? A가 발생했을 때. 이걸 찾고 싶은 거다, 그치? 그럼 분모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다른 면은 신경 쓰지 말고 한 장 꺼내서 딱 내려놨을 때 빨간 면이 보이는 확률 자체가 분모에 들어가야겠다, 그치, 동민 씨? 맞죠?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야? 3분의 1의 확률로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만약에 요 녀석을 3분의 1의 확률로 만약에 꺼냈다 치자. 내려놨을 때 빨간 면이 보이는 확률 얼마? 1. 또는 3분의 1의 확률로 두 번째 카드를 꺼냈을 때 빨간색 면이 보이는 확률 얼마? 0. 됐니? 또는 3분의 1의 확률로 만약에 이 카드를 꺼냈다면 빨간 면이 보이게 내려놓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 2분의 1. 근데 분자에는 뭐가 들어갑니다? 다른 면에 반드시 검정색이 있는 확률을 찾아주세요. 얘네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 써야 된다, 이거. 그냥 쓰면 틀려요, 이거. 알았죠? 꺼내고 내려놓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계산해주면 얼마니?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6분의 1. 얘 6분의 2로 고쳐주면 6분의 3. 답은 3분의 1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답은 3분의 1. 주관식이네. 됐어요? 뭐 하는지 알겠어? 교과서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면은 자꾸 이 공식을 쓸 거야.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PA 바 E이기 때문에 얘는 A교 E에다가 나누기 P2를 구할 겁니다. P2를 구하는 방법은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그리고 E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A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E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서 책에서는 주로 이렇게 풀 거야. 그거는 서술형 풀이. 말 맞춰가기 나름이라서 사실은 나는 지금은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요거는 어차피 서술형 직전에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조금 확률을 해서.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확률 써나갈 수 있도록 연습 좀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네. 그럼 몇 번이야? 3, 4, 9? 3, 4, 9. 나? 독립이 기반이라서. 은지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 독립과 배반의 정의 알고 있지? 독립이 뭐고 배반이 뭐야? 독립은 서로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식으로는 어떻게 확인했었어? 그걸 해야지. 배반은 있잖아. 경우에서 혹은 확률, 보통 확률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또는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것을 배반이라 부르고요. 독립이라는 건 뭐야?
PA와 PB의 곱이 A 곱사건과 같아지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공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이들에게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그래서 배반이면 종속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지. 뭐 이런 얘기 아무튼 있었어. 독립이나 배반의 정의는 이겁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 너 나만 물어봤는데 나는 뭐야? A 곱 B와 A 곱 B, A 곱 B 여에 대한 얘기야. 벤다그램 그려봐. 헷갈리면 벤다그램 그리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문제. A 곱 B는 뭔디? 독립이니까 일단은 겹치게 그려놨어. A 곱 B는 뭔디? A 곱 B 여는 뭔디? 독립이야 배반이야? 독립이요 배반이요? 아니 누가 봐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배반 아니니? 그쵸? 예지야 한 쥐어 박아줄래? 뭔지 알겠어? 영향을 끼친다라고 아까 너가 대답을 했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식으로 물어봤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전 던지고 그리고 이어서 주사위 던지는 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향이 없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리 내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주사위 던지는 거 이거 했었잖아. 노란색깔 색칠돼 있고 막 한 거. 거기에서는 이거는 독립인지 배반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 식으로 생각하라 그랬지. 독립이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가 아니라 식이에요. 그리고 공사건이 될 수 없다면 얘도 절대로 0이 아니야. 공사건이 될 수 없다면. 지금 여기 공사건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배반과 독립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되고 배반은 곱사건이 없는 거, 겹치지 않는 두 사건은 무조건 배반입니다. 겹친다면 독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얘잖아. 요 녀석이 얘잖아. 안 겹쳐. 그냥 아예 뚝 떨어져 있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치? 곱사건이 공사건이기 때문에 배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나. 알았죠? 나의 조건. 이거 354번 갑시다. 헤이. 야, 이거는 너네 집합 기억나니? 집합? 도민아, 이거 집합 문제로 푸는 거 기억나니? 네. 우리 집합 문제 중에서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딱 하자마자 무조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집합에서 얘기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거 벤다이어그램을 설명하면 되게 쉽거든. 물론 실제 풀 때는 벤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식으로 풉니다. 갑시다. 합집합, 이건 집합 얘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NA교비로 풀죠. 그때 만약에 NA가 30, NB가 25 이렇게 주어지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위에 쓰자. 전체 집합이 뭐였지? U.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예를 들어서 45. NA가 예를 들어서 30. NB가 예를 들어서 25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푸는 방식은 요 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의 최대 최소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치자. 얘가 최대가 되면은 합집합은 무슨 일이 일어나? 그치? 뺄 건데 제일 많이 뺄 수 있는 만큼 빼세우니까 얘는 오히려 거꾸로 작아지게 되겠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최소가 되면 뭐가 됩니다? 얘가 최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예지야. 여기에서 얘를 물어보든 쟤를 물어보든 상관없이 이 식을 만들었다면 뭘 먼저 보라 그랬어?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대값을 기준으로 가라 그랬지. 무조건 최대값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봐봐.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적은 원소의 개수가 적은 집합이 큰 놈 안에 쏙 들어가서
25를 가져버리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놈에 의해서 최소값도 30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뭐겠니? 전체 집합이겠지. 그때가 45도가 아니 45도래. 왜 이게 45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최소값이 뭐야? 10이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이게 어디로 넘어와도 확률로 넘어와도 똑같은 얘기 아닐까? 그쵸? 합사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1이겠지 확률은. 곱사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적은 그 확률이 적은 집합이겠지. 사건이겠지. 갑시다. 354번. A, B가 뭐예요? 그 문제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독립이라는 말 안 보고 풀었었는데 설명한 건데. A 곱 B가 9분의 1이래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치? 네. 잘못했네. A 여사건, 곱사건, B 여사건의 뭐 찾기? 최대값 찾기. 일단 무슨 법칙이 보여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보입니다. 우리가 최대값을 찾고 싶은 이 식은 P의 A 합사건 B의 여사건에 대한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가면 1-P의 A 합사건 B의 뭐 찾기? 최대값 찾기잖아. 맞지? 그러면 거꾸로 A 합사건 B의 뭐 찾아주면 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맞지요? 그 문제가 아니었네. 미안해 얘들아. 저것도 있다. 알았지? 저게 쓰이는 문제도 있는데 이게 독립이라서 나오는 좀 독특한 녀석. 자, 그러면 일단 뭐 하자? PA와 PB를 곱하자.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9분의 1이 나온다. 그치? 곱사건이 나온다. 그치? 이거는 산술기하 쪽이네. PA, 에이씨. PA 합사건으로 가자. 왜? PA 더하기 PB에서 마이너스 뭐야? PA 곱 B. 됐지요? 얘는 뭐예요? 얘네들은 몰라. 얘네들은 모르겠는데 얘는 9분의 1이야. 자, 다시 1-A 합 B인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뭐야? 이 녀석은 최소가 돼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얘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 찾기. 자, 다시 뭐예요? 곱이 주어졌네. 합의 최소 찾기. 무슨 문제야? 산술기하 문제다. 그치? 근데 산술기하는 언제 사용할 수 있어? 양수일 때 사용합니다. 양수 맞아? 네, 당연하죠. 왜? 이 9분의 1이 PA 곱하기 PB인데 0이었다면 9분의 1이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산술기하로 넘어가겠네요. 미안해요. 나 저 문제인 줄. 산술기하로 넘어갑니다. 그죠? PA, PB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 9분의 1 얼마야? 3분의 2.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야? 3분의 2. 그럼 거기다가 뭐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9분의 1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최소값 자체는 뭐가 나와요? 9분의 얘가 9분의 5가 나오겠네. 그럼 답은 9분의 5가 아니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1-9분의 5니까 9분의 4가 진짜 답이 되겠네. 되었죠? 됐죠? 네. 미안해요. 에어컨? 더운데. 갑시다. 357번. (357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세 스위치 A, B, C가 닫힐 확률이 각각 A, B, C라고 합니다. A, B, C. 자, 닫힐 확률이 각각 0.8, 0.5, 0.2 그리고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얘기는 A가 닫혔든 열렸든 B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고 C도 역시 마찬가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얘기다. 그치? A는 A대로 B는 B대로 따로따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이런 회로에서
뭐 하래? 전구의 불이 켜지는 확률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직렬로 AB 쪽만 연결이 되든 또는 C 쪽만 연결이 되든 또는 둘 다 연결이 되든 된다, 그치? 병렬로 해도 되니까. 맞니? 네. 예?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 개 다 찾아주면 된다, 그치? A만 열리는 거, 닫히는 거, C 쪽은 열리고, C만 닫히고 AB 쪽은 열리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닫히는 거, 셋 다 구해서 더해줘도 된다, 그쵸? 또는 어떻게 해도 돼? AB 쪽이 닫히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 둘 다 닫히는 거. 그리고 C 쪽이 닫히는 것만 생각을 해봐. 그걸 더해줘. 근데 그 중에는 뭐도 있어? 둘 다 닫히는 게 중복해서 더해줬겠지. 그럼 둘 다 닫히는 걸 뭐 해줘요? 빼줘도 돼. 그거는 뭐야? 이쪽 닫힌 걸 A 사건, 이쪽 닫힌 걸 B 사건이라고 하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 그걸로 합사건 구한 거다, 그치? 됐니? 그렇게 말고 또 어떻게 해도 돼? 전체 확률에서 두 쪽 모두 열리는 거. 위쪽도 열리거나 아래쪽도 열리는 거 다 해도 되잖아. 그거 빼도 되잖아. 맞아요. 나는 그게 쉬운 것 같아. C가 열리는 확률 얼마예요? 0.8. 그리고 동시에 A와 B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열리는 거. 자, A가 열립니다. 확률 얼마예요? 0.2. 그 다음에 또는 B가 열립니다. 확률 얼마예요? 0.5. 근데 그 중에는 둘 다 열리는 게 여기에서 A가 열렸는데 B가 열린 것도 있고 여기서 B가 열린 걸 찾았지만 A가 열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치? 그걸 뭐 해줘? 교집합으로 빼면 되겠네. 얼마? 0.2 곱하기 0.5. 그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지 않을까? 1 마이너스 뒤에 거부터 계산하자. 얘 얼마야? 0.2, 0.5. 얘는 0.1? 그럼 0.6? 0.8 곱하기 0.6이니까 1 마이너스 0.48. 계산해주면 답은 0.52가 되겠네요. 100분의 52 또는 0.52. 답 뭐니? 0.52네요. 됐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 풀이 방법은 3개가 나온다. 3개 다 너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번 가자. 360번. 그러면 거의야. 360.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축구 대회가 오른쪽 그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판곡 너네 만약에 이번에 조건부 확률까지만 하면 그 뒤에 통계 파트는 아예 안 한대? 문과 애들 어떻게 하라고? 수능 본 애들? 그거 거의 1, 2학기 다 하나 봐요. 1, 2학기 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치 커리야? 좋은 거 같아요. 1년치 커리야. 그러면 맞네. 평내는 1년치 커리야? 너희들은 한 학기 커리 아니야? 1년치 커리야? 그럼 너희들도 이번에 통계 많이 안 하겠네. 작년이랑 똑같구나. 우리 진도를 많이 나갔네, 그럼, 오히려. 자, 아무튼 뭐 갑시다. 그러면은 다음 주 한 주만 분반하면 되겠다. 다음 주 한 주만 오늘 하루만 분반하면 되겠다. 다음 주부터 같이 하고 오늘 통계 끝내버리면 되니까 너네는 2학 문포까지만 하면 될 것 같거든. 정규 문포 전까지. 저희요? 아니, 평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험 범위 안 나왔지? 명내. 그래요, 일단 갑시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축구 대회가 오른쪽 그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이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되어 있고 여긴가 보다.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으로 배정하여 시합을 하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이 시합을 하게 되는 확률을 찾아보세요. 그냥 시합을 하게 되는 확률을 찾아보래. 단 비기는 경우는 없고 모든 시합에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은 같다. 똑같다는 얘기가 얼마야? 2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쵸? 됐죠?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대진표를 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해버리자.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할래? 전체 경우의 수. 뭐라고? 600 분의. 그러면 해당 사건은 일단 1번부터 하고 또 는으로 가보자. 1번을 이쪽으로 배열합니다 라고 하면 몇 팩? 지금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원래 대진표 짜기 문제는 일본이 여기 있고 프랑스가 여기 있는 거랑 일본이 여기 있고 프랑스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를 계산했었지. 근데 확통에서는 상관없다. 분모에서 똑같은 경우를 계산하고 싶으면 분자에서도 똑같은 경우를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일본 프랑스랑 프랑스 일본 상관없이 그냥 6팩 이렇게 계산하고 싶으면 분자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분자에는 일단 어떻게 돼야겠네? 일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팩? 4개. 그치? 그러면 일본 말고 나머지 3개 나라를 뽑고 2개 나라 뽑으면 되겠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 5개 중 3개 뽑아서 3팩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요? 5개의 나라를 뭐 해야 돼? 5P에 3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남은 2개는 그냥 2팩 배열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냥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붙어서 올라와야 된다. 그치? 다른 나라들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른 나라 결과는 1로 가면 돼. 일본이 첫 번째 한 번 이겨야 됩니다. 확률 얼마? 2분의 1. 잠깐만, 확률로 계산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도 되나?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일본이 또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이랑 붙으려면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치? 그럼 일본이 한 번 더 이겨야 됩니다. 몇 분의 1? 2분의 1. 한국도 한 번 이겨서 올라와야 됩니다. 2분의 1. 그렇게 하면 되면 한국은 일단 일본과 경기는 합니다. 맞나요? 또는 일본이 어디로 들어가자? 여기로 들어가 보자. 경우의 수 일단 얼마예요? 2. 일본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그 다음에 일본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 치자. 그럼 나머지 나라 배열해보자. 이걸 괜히 이거 5P에 3에 2팩 했구나. 5팩 하면 되는데, 그치? 이상하게 했네. 네. 얘도 5팩이네. 그러면서 일본이 몇 번만 이겨서 올라오면 돼? 한 번만 이겨서 올라오면 무조건 한국이랑 붙는다. 그죠? 그래서 해주면 되겠네. 대현이, 그럼 일단 약분 자체를 5팩 5팩을 동시에 누구랑? 얘랑 약분 해버리자. 그럼 남은 거 계산해봐. 이거는 약분이 통째로 돼버리네. 얘도 약분이 통째로 돼버리네. 뭔가 이상한데? 6분의 얼마야? 2분의 3? 계산 마무리 해주면 얼마예요? 숑숑 4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계산이 잘못됐나? 4분의 1 맞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요런 대진표 문제에서 경우의 수 파트는 누가 이겨서 올라온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 땅 하고 끝났었는데, 이제는 뭐 한국과 일본이 위에서 붙는 경우, 붙어서 일본이 우승하는 경우, 뭐 대한민국이 우승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런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확률들이 더 추가로 붙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확률에서는 사실 이거를 일본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뭐 회전하면 일치한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안 보려면 여기도 보지 말고, 그걸 구분하려면은 위에서도 구분하세요. 알았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서 6팩으로 가는 게 제일 쉽지. 그럼 위에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돼. 1번은 여기 다 다른 걸로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일단 숙제 풀이는 하나 더 있네. 83번. 야, 83번 질문 누구야 근데? 저요. 시당에 숙제가 아니었는데 혼자 질문을 해와서 그러면 풀어봐야지. 그치? 지금 귀찮아서 안 푼 거. 응? 아니에요. 시당에 풀어본 사람 손. 아, 둘밖에 없어? 은지씨? 은지씨? 조용히 할까요? 아, 그랬어? 아이고.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카드를 한 장씩 3번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A와 B와 C라고 합니다. 그때 3의 X승이라는 녀석의 1위자리 숫자를 FX로 잡았대. 뭐 예를 들어서 3의 거듭제곱은 1승이면은 3,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7, 그 다음에는 1. 3, 9, 7, 3, 9, 7을 반복하다 보니 1부터 10까지 자연수들을 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3, 9, 7, 1, 3, 9, 7, 1, 3, 9까지잖아. 그쵸? 그럼 뭐야? 3이 2개, 3이 3개, 9도 3개, 7은 2개, 1은 2개.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게 나오는데 뭐 어찌됐건 어떤 확률을 구하세요? FA에다가 마이너스 7을 하고 그리고 FB 곱하기 FC에다가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0이니까 가운데 곱하기 앞뒤에 있는 것들은 또는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FA가 7입니다. 또는 FB 곱하기 FC가 9입니다 라는 확률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또는이니까 뭐로 연결되는 거야 사실? 합집합 아니니? 맞죠? 그러면 뭐 해주면 끝나? 아, 우리는 FA가 7이 되는 확률을 찾자. 그리고 FB와 FC의 곱이 9가 되는 확률을 찾자. 그리고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빼자. 겹치니까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치?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녀석은 덧셈 정리인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 단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거 곱하기 곱사건 찾을 때 그게 뭐야? 독립이잖아. 맞아? 네. 그것 때문에 하나 나온 거야. 이거 그냥 각각 곱해버리면 되잖아. B 찾아서. 그때 쓰라는 얘기예요. 되었음? 꺼낸 카드는 다시 넣으니까 확률은 항상 일정하거든. 자, 그러면 FA가 7이 되는 거 찾아보자. FA가 7이 되는 거 뭐야? 전체 10개의 카드 중에서 거듭제곱 했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거 아까 다 찾았었는데 3이 되는 게 몇 개? 3개였나? 네. 9가 되는 게 3개, 네. 7이 되는 게 2개, 1이 되는 게 2개. 네. 여기는 뭐예요? 10분의 2겠네요. 또는 더하기 얘는 곱해서 9가 되기 위해서는 1과 9도 되고 3과 3도 되고 그치? 됐죠? 그럼 여기는 뭐야? 3이고 3이 나오도록 하는 거 몇 개 몇 개? 3개 3개 또는 9, 1 얘가 근데 9, 1인 거랑 1, 9인 거랑 두 개 다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몇 개? 곱하기 2개 됐죠? 이거부터 계산 좀 해놓자. 얼마야? 3, 7, 21? 뭐야? 분모 어디 갔어? 분모는 뭐니? 10. 100. 깜짝이야. 100분의 21이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21 하면 되죠. 됐나요? 끝.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시 알겠죠? 됐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하자. 자, 켜지는 동안에 너희들 확률 말고 통계 파트로 넘어오면은 제일 먼저 내가 해주는 거는 용어 정리. 자, 너희들이 이제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수능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정말 쉬운 파트가 통계 파트야. 그럼 뭐 내신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 근데 내신용은 서술형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내겠지. 서술형 때문에. 그치? 그러면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통계 파트가 개념 공부가 가장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왜? 다른 파트들은 식으로 증명이라는 게 가능한데 통계 파트는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파트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좀 더 뒤로 가면 오늘 한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개념 공부가 어렵다 이거야. 알았음?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참고하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좀 쫙 하고 가자. 중딩 때 배웠던 용어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읊어가는 겁니다. 중학교 때 너희들이 삼포도와 대표값과 삼포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배웠던 용어들. 자, 도수분포에 대한 얘기였다, 그치? 중학교 때는. 도수분포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용어. 동민아, 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만약에 점수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낸다 치면은 별량은 한 명 한 명의 점수들. 그걸 우리는 별량이라 부르고 지금 나는 XI라고 문자를 잡아줄게요. 그럼 두 번째. 준영 씨, 뭐야, 다 부셔졌다. 우와. 준영 씨, 별량을 알고 나면 평균을 구하러 갈 수 있다, 그치? 평균은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도수분포에서. 평균. 분량을 써서 그렇지. 분량 개수가 그렇지. 그걸 이제 고1 때, 고2 때 배우는 용어, 수원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시그마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치? i가 1부터 n까지 그 별량들을 모두 다 더하세요. 이거 그냥 이런 표현이라고만 생각해놔. 전부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를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그럼 한 번 더. 세 번째, 평균까지 나왔으니까 중딩 때 했던 편차라는 거는 뭘까? 편차가 뭐야? 그렇지. 별량 빼기 평균이다. 반드시. 그럼 평균을 우리가 기호로는 M이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XI 빼기 M. 이것을 우리는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편차는 절대로 차라고 얘기하면 안 돼. 별량과 평균의 차는 아니야. 뭐와 뭐의 차는 항상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편차는 반드시 부호값이 있어야 돼요. 평균보다 크면 양수로, 평균보다 작은 점수는 음수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편차는 뭐야? 말 그대로 각각의 사람들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수치를 나타낸다, 그치? 그럼 이제 그것들을 그 그룹, 나중에 뒤에 나오는 용어로 치면 모집단, 그 집단 내에서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 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말 그대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건 아직 쓰지 마.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반은 69점, 69점, 71점, 71점이라서 편차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왔는데 다 더해서 4로 나누니까 0이 나와버리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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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이 나와서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평균이랑 똑같아. 그래서 빵빵빵빵 되면은 분산이 빵인 건 이해가 된다, 그치? 근데 얘는 그냥 더하니까 0이 돼버리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이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사라지게 해줘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값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 절대값을 붙이면 양수가 되긴 되지만 절대값은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지 식이 해결해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해버리자? 부호를 떼기 위해서 제곱이라는 거를 할 겁니다. 그게 분산의 정의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의 정의. 알았니? 분산의 정의. 원래 이 앞에 써야 되는데. 정의. 자, 근데 분산의 정의는 이건데 중학교 때 기억나나? 편차 하나하나 구하고 있는 게 너무 귀찮거든. 이게 10개만 돼도 귀찮은데 100명이면 어떻게 할 거야? 100명의 편차 다 구할 거야? 너무나도 귀찮다, 그치?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실제 계산하는데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계산식을 하나 더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시그마 얘기가 들어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하다 보면 적분이라던가 시그마와 같은 다른 과목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러프하게 그냥 따라만 와. 의미로만 접근을 하세요. 알았지? 적분에 대한 스킬적인 얘기들은 안 나오니까. 시그마에 대한 스킬적인 얘기는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일단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는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평균을 구하는 거다, 그치? 평균 구하는 방식이 뭐였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기.
그게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합니다?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눌 거야. 이건데 얘를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해서 쫙 흩어봤더니 이거는 여기까지만 써. 너희들 세 명은. 알았지? n분의 1의 시그마의 xi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안에 거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i 곱하기 m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m은 뽑아낼게요. 뭐야, 마이너스 뽑아냈네? 마이너스 뽑아낼게요.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뭐예요? xi 1승 남아있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1에 시그마의 m제곱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시그마가 풀린다, 그치? 시그마 배운 사람들은 기억나죠?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그냥 그대로야. 근데 두 번째 것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 공준현 씨, 얘가 뭐죠? 그렇지, 얘가 m. 마이너스 2m제곱이네. 그 다음에 예림 씨, 얘는 뭐죠? 시그마는 i를 변수로 둡니다. i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상수 취급하면은 nm제곱이다, 그치? 근데 그 n은 n분의 1가 약분돼서 사라지면 남는 거는 m제곱. 계산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버리네? n분의 1의 시그마의 xi의 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시그마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자, n분의 1을 곱하자라는 거는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지. 누구의 평균? 제곱, 별량 제곱을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식은 뭐가 됩니다? 별량이 등장을 했을 때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였어. 그 다음에 뒤에는 뭐야? m제곱이다, 그치? 그게 뭐예요? 평균의 제곱이네요. 이게 실제 너희들이 분산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되는 거고, 요거는 너희 세 명들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실제 계산하는 데는 얘를 쓰지 위에 걸 쓰지 않아.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의미라고 생각해도 되고, 분산의 값이 크다 작다가 의미하는 바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거 편차들을 가지고 뭐 제곱은 무시하면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 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떨어진 정도를 보입니다, 점수가. 라는 얘기라서 뭐라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분산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무슨 한계가 존재하냐면, 분산이 1인 반과 분산이 4인 반은 떨어진 정도가 4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 그치? 왜? 떨어진 정도를 전부 다 뭐 해버렸으니? 제곱을 해버렸으니. 그럼 너희들이 예전에 수학 하에서 배웠던 기하평균 말고 조합평균 배웠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 나는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A, B의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까 거꾸로 역수를 만들어서 평균을 구해본 거야.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역수의 평균이니까 그 평균을 뭐 해봐? 다시 역수를 만들면 원래 거의 평균과 비슷하겠네. 그게 바로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처럼 얘는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버렸으니 크기들이 전부 다 제곱되어 있겠다, 그치? 그러면 분산을 뭐 해버리면, 루트를 씌워버리면 실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랑 유사하겠네 라고 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표준 편차예요. 그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편하지. 왜? 그렇게 되면 표준 편차는 루트의 분산인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분산이 1인 반과 분산이 4인 반이 있어.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표준 편차는 1과 2가 된다, 그렇지? 그럼 떨어진 정도는 실제로 2배 맞니? 네, 맞아요. 그렇게 나와. 봐봐. 표준 편차가 아까 했던 것처럼 69, 69, 71, 71이라서 편차가 마1, 마1, 풀1, 풀1 나온 반의 분산을 구해보면 제곱해서 더해봐. 4 나누기 4니까 얼마 나와? 분산이 1 나온다, 그치? 자, 68점, 68점, 72점, 72점.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2반 학생들에 비해서 2반 학생들이 전부 다 2배씩 벌어져 있다, 그치? 평균이 70점 똑같으니까. 맞니?
분산 구해봐. 제곱 4, 4, 4, 4 얼마? 16. 4로 나눠보세요. 얼마? 4. 루트 씌워주면 표편 나온다, 그치? 표준편차 얼마? 1과 2. 아, 2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등장해 있고, 사실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표준편차는 별 의미 없지. 그치? 그냥 구하라는 거 하나 더 있는 거 밖에 없는데, 이게 문과 학생들의 확통을 배우는 이유지. 문과 학생들이 이 표준편차나 분산 같은 거 필요로 하거든. 지금 여기는 이과밖에 없지만. 오케이? 됐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표준편차가 갖는 의미, 왜 굳이 루트를 씌운 놈을 하나 더 물어보는지를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용어 정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너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 흰색 지워도 되지? 실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저게 다예요. 노란색 글씨들. 오케이? 그 중에서 분산은 얘를 계속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을 고등학교 때 배운 식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봤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다? 확률 분포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이건 쓰지 마. 지운 건 쓰지 마. 내가 이걸 확률 분포로 지우고 바꿀 거야. 그때부터 필기를 하세요. 아, 뭐야 이거? 도수 분포라는 거 중딩 때 배운 게 있습니다. 도수 분포는 뭐냐면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관역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맞춘 횟수라고 해보자. 3번 맞췄고 2번 맞췄고 1번 맞춰서 전체 6번 쐈어. 자, 평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10점짜리 3번, 20점짜리 2번, 30점짜리 1번, 총 점수는 이거고, 그거를 발사한 횟수 6으로 나누는 것, 얘가 바로 평균인 건 너희들도 알고 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확률 분포로 바꿔 가보게 되면, 지금 이거를 별량이라 부르면 얘가 도수거든. 도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라는 거였다면, 얘가 확률로 바뀌면, 도수였던 얘가 확률로 바뀌는 거야. 확률은 다른 말로 비율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확률, 분수로 계산한다, 그치? 분수, 전체분의 해당 사건의 비율이거든. 비율은 곧 확률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3이 아니라 뭐? 6분의 3. 2가 아니라 뭐? 6번 중에 2번, 비율. 1번, 뭐? 6번 중에 1번, 6분의 1. 그러면 걔를 이제 어디로? M, 평균을 구하는 곳으로 적용시키러 가보자. 뭐 해요? 하트 공식 뜯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10 곱하기 6분의 3, 20 곱하기 6분의 2, 30 곱하기 6분의 1이라는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10 곱하기 확률, 20 곱하기 확률, 30 곱하기 확률 다 더하면 평균. 됐죠? 그리고 그 평균을 다른 말로 확률 분포에서는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알았죠? 오케이? 영어 단어 하나 배웠다, 그치? 뭐? expectation. 내가 이거 근데 진짜 어이없는 얘기 해줬지. 저기 서울에 마포에서 내가 수업할 때 숙문고라는 학교가 있어. 자사고야. 잘하는 학교야. 뭐 엄청 잘하는 학교는 아니고 이번에 떨어졌어, 자사고. 그 난리 났을 때 숙문고 바로 떨어졌어. 그런 학교인데 그 숙문고에서 서술형 문제로 뭐라고 나왔냐면 expectation EX의 E는 무슨 단어의 약자인가를 질문을 냈어.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외웠어. 한 4년 전쯤 그 학원에서 수업할 때 그때 배운 거야. 내가 외운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이걸 수학에서 내냐? 이게 영어 단어로 기대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 expectation. 참나 어이가 없지. 분산은 뭐예요? 분산이라 그랬죠? 자, 가자. 이게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자, 그럼 여기서 뭐 더 자세한 얘기 넘어가야 되는데 방학 때 우리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조금 촉박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지금 근데 배웠던, 지금 내가 얘기했던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는 뭐 하고 있어? 표로 정리하고 있다, 그치? 표로 정리되는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산이라는 거는 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뭘 세는 게 가능해? 각각의 별량들을 세는 게 가능하지. 그리고 도수 분포표에서는 이제 별량이라고 불렀었지만 이제부터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이 확률을 함수처럼 표현을 하러 갈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그거에 들어가는 변수라 그래서 변수예요, 변수. x의 이름은 뭐? 변수가 되는 거야. 무슨 변수? 확률 변수. 그 용어를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밑에 거, 위에 거는 예시고 밑에 거는 정리. 자,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이산 확률 분포표 또는 그냥 확률 분포표 표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 게 한 8, 90% 많아요. 아무튼 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표의 이름은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요. 그때 x, px 확률을 마치 함수로 표현을 한다, 그치? 그래서 용어 기억나나? 준영이는 x라는 놈은 확률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변수라 그래서 확률 변수라 부르고 이 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을 함수로 나타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는 x값, 대문자 x값들이 1개, 2개, 3개 하면서 n개까지 개수를 셀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도 확률 변수를 이게 셀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구분을 한다. 그쵸? 지금은 뭐? 이산 확률 변수라 부르고 확률에 대한 함수도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요. 그럼 이제 이거랑 구분해야 되는 거 뭐 있겠지? 연속에 대한 얘기 있겠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만약에 기말 범위로 들어가면 할 거고 확률에 대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거는 그 뒤에 가서 할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계속 가자. P1, P2, P3, 다다닥, PN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노대영 씨. 자, 지금 여기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지금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쓰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 나온다, 그렇지? 전체 확률 합은 얼마예요? 1, 그렇지? 그래서 여기 확률에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 합이 1 되는 거 이용해서 그 미지수 값 찾기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 맞지요? 그리고 하나 더. 각각의 확률들은 전부 다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0과 1 사이의 수. 물론 하나하나의 확률은 0이 되거나 1이 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게 하나하나의 특징. 그리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누구? M. 평균은 어떻게 가라? 옆에다 쓰자. M. 평균은 어떻게 간다? 시그마. 다 더한다는 얘기지. 뭐? XI? PI. 그렇지. I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아까 도수 분포에서는 전부 다 더해서 n분의 1 곱하세요 라는 게 평균을 구하는 식입니다 라고 해서 XI들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없네? 이거 왜 지웠냐? 자, 여기도 제곱을 해서 이걸 붙인 게 뭐야?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다면 얘도 마찬가지의 표현 방식 등장한다. 그렇지? 뭐? 시그마 어떤 거에다가 곱하기 PI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 자, 분산 계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저거 한글로 주절주절 해야 됩니다. 그치, 강흠씨?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했었지? 어떻게 읽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맞죠? 맞죠? 맞냐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세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알았죠? 다 더하는 거. 맞니? 그래서 이거 분산 구하세요 할 때 너희들 위에다 뭐 하니? 요 위에 x 제곱 써가지고 100, 막 400, 900 썼던 거 기억날 거야. 이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거 곱해서 다 더하면
제곱의 평균. 거기서 빼기. 아까 구했던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x 곱하기 p 다 더하는 거 제곱을 해서 뺍니다. 그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경제에 대한 용어라고 했고 확통 통계 파트는 사실 문과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에요. 대학교 2부 과정에서의. 그래서 수학에서 또 의미 없는 기대값이라는 용어로 아까 바뀐다고 했었지. 됐죠? 그걸 이용해서 분산을 표현을 해주면 E가 바로 평균을 구합니다 라는 표현이고 누구의 평균? 제곱의 평균. 그리고 뒤에는 뭐야? 평균 E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맞지요? 그러면 V도 그냥 V라고만 하지 말고 뭐 해놓자? VX라고 해두자. X에 대한 분산입니다 라는 의미로.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누구? 물어보긴 자주 물어보는데 큰 의미 없는 시그마 X는 뭐예요? 말 그대로 루트 분산이죠. 시그마가 뭔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는 정규 분포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뭐 또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뭐 딱히.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로 저거 용어 정리 지어도 되지 이제? 저거 쓰는 사람 없죠? 조금 빨리빨리 진행한다 했지.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잠깐 이산 확률 변수를 계산하는 공식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러 가지. 누구? 이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평균 V AX 플러스 B 시그마 AX 플러스 B 빠밤. 자, 배운 사람들 얘기해보자. 아니, 너희들 다 배웠잖아. 강음아, 얘 어떻게 하라 배웠지? 때릴 거야. 쩝쩝거리지 마세요. 어떻게 배웠지? 기억나요? 종인씨 기억나요? 아씨, 노대영씨 기억나요? 내가 때려버릴 거야 너네. 예림씨 기억나요? 난리 났네. 동민아 기억나지? A, EX 플러스 B. 그렇지. 준영이도 이거 오랜만인데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썼는지? 분산. 저는 확률 안 돼요. 아, 확통은 아예 처음이야? 아, 오케이. A제곱의 VX라고 구하세요라고 할 거고 얘는 절대값의 A의 뭐야? 시그마 X라고 배웁니다. 또는 루트 VX. 자, 왜 그런지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편해. 이거를 시그마 이용해서 막 공식 찾아갈 수도 있기는 해. 근데 그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 어차피 시그마 물어보지도 않고 시그마를 배우고 나면은 너희들도 당연히 알게 되고. 자, 그래서 나는 항상 예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한 번 이해하면 편하거든. 자, 잘 한번 생각해봐. 여기 이 지역에서는 그런 학교가 없는데 저기 서울에서는 50점짜리 만점 시험을 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리 배점 이거 합산하기 편하려고. 그럼 그 해 중간고사 시험을 낼 때는 2배 해가지고 점수를 줘. 성적표를 줘. 그런 식으로 하는 학교가 있거든. 중간고사 50점, 정확하게는 40점, 40점, 수행평가 20점, 태도 점수 이런 거.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50점짜리 만점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100점짜리로 환산해서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겠다,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모든 학생들이 다 2배가 돼. 평균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2배가 돼요. 그냥 쉬운 예시 들어봐.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50점 만점일 때 30점 받았다고 쳐봐. 100점짜리로 환산하면 모든 학생이 몇 점 받는 거야? 60점이잖아. 평균은 2배가 됩니다. 40점이면 80점 되는 거고. 알았죠? A는 해결했어요. X라는 한 명 한 명의 점수를 A배 하면은 평균도 A배 해주면 돼. 라고 이해가 가능하다, 그치? 그러면 뒤에는 B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보면 되냐면 내가 항상 들었던 예시 서술형 문제였어. 근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애들이 다 틀렸어.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5점이 깎인 채로 점수를 받았어. 그래서 보통은 재시험을 보겠지만 그 오류 난 문제의 5점은 모든 학생들에게 5점씩 나눠주겠대.
즉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B점만큼 늘어났다고 쳐봐. 모든 학생의 B점만큼 늘어나면 평균도 B만큼 늘어나는 거, 5점이 늘어나는 거지. 알았죠? 그러면 AEX 플러스 B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은 시그마를 해석해보면 되게 편해. 알았지? 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A, XI 플러스 B, PI, 시그마. 풀어주면 돼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XI, PI에다가는 앞에 A배 플러스 시그마의 PI에다가는 곱하기 B인데 시그마의 PI는 1인 거 알거든. 그리고 얘가 뭐인 거 알거든. M인 거 알거든. 그렇게 A 곱하기 평균 더하기 B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이거야. 일부러 이거는 너무 그냥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지. 의미를 해석하기 힘든 것 같아서 오히려 이거는 나는 안 써요. 알았죠? 이건 너희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분산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까 그 예시를 가지고 분산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의미로 접근하기는 힘들어. 예시를 들어야지.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전부 다 5점이 올라가면, 평균도 5점이 올라가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 간격은 어떻게 될까? 점수도 올라가, 평균도 따라 올라가. 그럼 따라 떨어지는 편차는 그냥 변화가 없겠지. 그래서 플러스 B라는 그 점수에 의해서는 분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2배가 될 때는 봐봐.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일 때 평균 점수가 40점이었는데 내 점수가 만약에 41점이었다고 쳐봐. 2배를 해주게 되면 평균은 2배가 되고 내 점수도 2배가 되는데 편차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의 편차가 2배가 되면 제곱을 해서 더한 분산은 A제곱배가 되겠지? 그래서 분산에는 A제곱이 붙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 표편을 구하려면 이거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의 A제곱, 즉 A가 음수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절대값 A의 루트 VX, 시그마 X로 가는 거예요. 이건 졸라게 쉽다, 그렇지? 알았죠? 근데 확성은 알지? 공식은 쉬워. 적용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상황이 주어지고 그 활용형 문제가 90% 이상, 거의 대부분을 이루거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 제대로 확률 분포를 배우러 갑니다. 누구? 이항분포. 오늘 좀 하는 얘기가 많아요. 원래는 내가 이상확률 분포 따로, 이항분포 따로 수업을 해.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끝내러 갈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고 있어. 이거 다 지워도 돼, 근데? 자,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는데 확률 분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는 각각 뭘 물어보는지가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목적이 뚜렷해.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방학 때 그렸던 그 그림이야. 확률 분포에는 크게 몇 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배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 이산 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로 가져요. 대문자 X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배울 녀석이 연속 확률 분포야. 다음 시간까지 꼭 확통 든 사람들은 학교 쌤들한테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정규 분포 나가요? 안 나가요? 라고까지라도 물어봐. 알았지? 그렇게 물어봐주면 땡큐. 아무튼 가자.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에 대한 함수를 뭐라 부르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죠.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각각의 확률에 대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표를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라고 배웠었고,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표라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고, 얘는 그 함수가 끊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그래프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러 가지. 자, 근데 그 중에는 이거 자체는 별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누구? 이항분포라 부르는 좀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의 독특한 녀석은 정규분포라고 부르죠. 이항분포는 기호로는 B의 N의 P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정규분포는 대문자 N의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정규분포에 대한 거는 연속 넘어가면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항분포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자세한 이항분포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틀부터 얘기를 해주면, 일단 여기까지 물어보기는 물어보고 각각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뻔해. 이항분포,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주된 내용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다. 물론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확률을 구하기도 하고, 완성되어 있는 표를 보면서 확률을 구하기도 해. 부수적으로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은 EV 시그마. 근데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오면 평균, 분산, 표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적분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하고, 정적분을 물어볼 거면 그냥 수투에서 물어보고 말지 확통에서 굳이 물어보진 않아. 즉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오히려 제공되는 값입니다. 여기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항상 확률을 구하러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물론 정적분까지 쓰면 물어볼 수 있기는 해. 그런 변태 같은 학교 본 적은 있어. 수투도 배웠고 확통을 3학년 때 배울 때 정적분 얘기도 살짝 섞어서 물어보기는 해. 근데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고난도 문제는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 단원 자체에서만으로 만들 수 있는 고난도 문제는 둘이 연결하는 거예요. 귀엽지? 약간 도깨비 같기도 하고 세균 같기도 하고, 그지? 미안해. 자, 둘이 연결시킨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 단원 내에서만, 이 단원을 벗어나면 더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거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배웠지. 이항분포랑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항정리랑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항분포를 세 개 다 연결시켜버리는 경우의 수에서 확률 통계까지 연결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게 아니라 이 단원 자체에서는 고난도 문제로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살짝 연결시키는 문제가 꽤 많이 복잡하고,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연습시킬 거야. 하이하이라는 문제집에 이거 연결시키는 문제가 좀 좋은 게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시험 대비형 교재로 쓸 거예요. 그냥 기본 교재로. 알았지?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다양한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연결고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항분포인데 그걸 못 풀어가지고 정규분포로 갔는데 그걸 못 풀어가지고 이항분포 다시 돌아와. 그리고 거꾸로 다시 마지막에 했던 이항분포에서 뭔가를 찾아서 정규분포로 가고, 그 정규분포에서 마지막 답을 구하러 가. 막 그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케이? 그게 진짜 고난도 문제고, 너희들은 방학 때 했던 너희들은 내가 그런 말만 했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직 안 풀어본 상태야. 방학 때도. 알았죠? 그거 아무튼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로서 평균, 분산, 표편을 물어보는 게 진퉁이라는 얘기다. 그치? 근데 가끔 가다가 확률 물어보기는 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항분포 갑니다. 이항분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나는 나만의 언어로 살짝 바꿔준다 그랬지. 자, 뭐냐면, 그래서 PPT 사실 잘 안 써, 확통은. 아무튼 이항분포 뭐 있지? 처음에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닌가? 독립시행의 확률의 정의랑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연결된다고 했던 거야. 그런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 불러요. 독립사건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입니다고, 독립시행은 시행을 반복할 때마다 확률이 항상 일정한 것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 부른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런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넘어가면 그 사건이 특정 횟수만큼 3번이면 3번 7번이면 7번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2번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지. 근데 얘는 발생하는 횟수를 뭐 해버리는 거야? 변수로 잡아버리는 거야. 확률 변수겠지. 그렇게 삼은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불러요. 아니 소정이가 아파네. 창문을 계속 쳐다보길래. 자, 아무튼 가자.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독립시행 여러 번 반복 시행할 때 그때 그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버리면 걔는 이항분포가 됩니다. 그럼 활용형 문제에서 막 주사위를 몇 번 던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너희들이 확인 요소 독립시행을 반복하는 게 맞는지, 그때 확률 변수 대문자 x에 대한 설명이 횟수라고 잡혀 있는지. 여기서 내가 제일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횟수라고 항상 얘기했었죠. 반드시 횟수여야 해. 횟수가 아닌데 나머지 내용이 맞다면 그 아닌 확률 변수랑 너희들이 잡는 횟수를 연결시켜줘서 풀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따로 얘기할게요. 예시 문제를 들 때.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항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다 보니까 그 확률들을 표로 나타내 보자. x. 자,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대. 반복하는 횟수 자체를 내가 n이라고 잡아볼게. 그때 발생하는 횟수를 잡았다라고 하니까 희박하겠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2번 발생할 수도 있고, n번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발생하거나 음수번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니 여기가 다다, 그치? 그때 여기 밑에다가 p 확률을 구해볼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을 의미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 지금 확률 변수 0, 1, 2, 3, 4, 땡땡땡 n까지의 이 하나하나의 값들이 뭐야? 발생하는 횟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확률은 뭐야? 2번 발생하는 횟수거든. 그렇지. 다시 뭐라고?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 시행하는데 그때 그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2번인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항분포는 2가지 방식으로 너희들이 이항분포임을 찾아야 돼. 자, 말로 하지만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에 더 힌트가 많아. 문제를 푸는 힌트는 말에 더 많다. 쓰는 거는 공식 외우는 거고 말은 설명이야. 말 그대로 너희들 푸는데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정규분포는 반드시 문제 속에 정규분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확률을 구하러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항분포는 이항분포란 말을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 기본 문제야, 오히려. 아니면 이항분포로 출발하는 대신에, 제공하는 대신에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그 문제가 되거나. 알았지? 아무튼 이항분포는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항분포임을 안 줘. 그냥 문제만 보고 주사위를 던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이항분포임을 찾아야 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도 주면은 너무 쉽잖아.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임을 너희들이 이 정의를 가지고 찾으라고 했던 것처럼 누구도 마찬가지, 이항분포도 마찬가지. 이 내용들이 그대로 겹치네.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맞구나. 이항분포가 맞구나.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EV 시그마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항분포임을 찾을 수 있는 요소는 딱 2가지. 정의 자체. 독립시행의 확률과 비슷하게 생긴 이 정의 자체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내가 횟수라고 했었지. 횟수가 아니라 상금, 좌표 이런 거면은 다시 계산해줘야 돼. 횟수로. 아무튼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을 때 독립시행이며 여러 번 반복하는 건지 특정 사건이 발생한 횟수만 가지고 확률 변수 잡은 게 맞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2번째 확인 요소. 확률 질량 함수가 뭐가 됩니다? 무슨 확률? 그렇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주어져서. 그래서 활은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주어져서 그래서 이항문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 알았죠? 표를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강조해서 이항문포이다, 이항문포이다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듯이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으면 이항문포를 해석하세요. 근데 상금이나 좌표처럼 그 횟수가 아닌 다른 게 확률 변수로 잡으면 뭐라고 했어? 내가 그냥 이항문포 아니라고 했어? 이항문포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었지. 이항문포라는 거를 왜 자꾸 이용을 하러 가냐면 이항문포에서는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 자, 배운 사람 얘기해봐요. 이항문포에서 EX 어떻게 구하라 배웠어? NP 기억나?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VX 어떻게 구해? NPQ. 왜 이항문포가 N, P로 표현되는지 알겠니? 이 V를 구하는데 그 NP가 필요한 거거든. Q는 뭔데? Q는 1-P. P의 여사건의 확률. 알았죠? 그럼 시그마 X는 그냥 루트 NPQ 구하면 되니까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럼 그 중에서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아니 도대체 왜 NP에서 끝나지? 그것만 빨리 하고 문제 바로 풀러갈 거야. 한 5분 10분 만에 여기는 방금 내가 설명한 유형들을 싹 다 풀어볼 거야. 알았죠?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까지만. 가자. 뭐야 저게? EX 밝힌다 했지? EX. 원래 이제 저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분포에서 EX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거. 근데 그때는 1이 처음이었으니까 1부터 n까지였고 그냥 전부 다 더하는 거라 그랬지. 이항문포에서는 횟수다 보니까 0번 발생하는 것부터 n번 다 발생한 것까지 존재하겠다. 그치? 그 녀석들의 뭘 구하는 거예요? xi, pi를 구하러 가는 거야. 맞지? 예. 잠깐만. xi, pi가 아니잖아. 맞네. x에다가 여기 i가 아니라 x로 가야겠다. 헷갈린다. x가 0에서 n까지 갈 때 x 곱하기 p. 맞지? 근데 그 p가 무슨 확률? 독립시행 확률인 거 아까 했었거든. 그럼 가자. C에 x번 발생합니다. P의 확률로 x번, 괄호 외치니? Q의 확률로 n-x번.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x가 0이면 여기 있는 거 곱해봤자 0이니까 그냥 1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다, 그치? 그리고요, x는 x인데 뒤에 있는 c 조합을 n팩 나누기 x팩 곱하기 n-x팩으로 갈 수 있겠니? 조합의 정의다, 그쵸? 오잉? 종합의 계산식 정확하게는. 그리고 뒤에는 p의 x승, q의 n-x승이 있습니다. 가자, 계속. x팩 약분하면 x-1팩. 그리고 한 번 더 팩분의 팩이니까 팩 앞에 있는 놈들 더해주면 n-1이잖아. 그럼 분자도 n팩이라고 두지 말고 n-1, 한 번 더 쓰자. 그냥 헷갈린다 이제 너무 겹치니까. 한 번 더 쓸 때 n-1팩 곱하기 n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맞나요? 자, 분모는 뭐라고 돼 있고 x-1의 팩, n-x의 팩, 분자는 n-1의 팩 곱하기 n. 근데 그 n을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로 가야 되는데, 자, 거기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앞에 조합이잖아. 이거를 다시 n-1c의 x-1로 갈 수 있겠니?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겠니? 자, 여기까지 오다 보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데 안 물어봐.
그냥 내가 너희들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냥 가볍게 들어. 아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만 가볍게 들어. 안 물어봐. 빈칸 추론형 나와봤자 그냥 조합 정리하는 거라서 그때는 차라리 쉬워. 알았죠? 자 아무튼 얘를 조합이라 생각하면 조합에 P의 거듭제곱 Q의 거듭제곱 이거 뭐라고 배웠어? 우리 독립시행 확률을 배웠잖아. 그럼 독립시행 확률을 맞춰가보자. 뭐야? X-1이면 얘가 X-1승이어야지. 그럼 얘는 몇 승? 둘이 뺀 거 몇 승? N-X승. 그럼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P 하나 없어졌다 그치? 그 P 어디 갔어요? 밖으로 뽑아내요. 그러고 나면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또 다른 독립시행. N-한 번 반복 시행할 때 X에 1 넣어주면 0부터 X에 N 넣어주면 N-1까지 0번 발생한 것부터 N-1번 발생한 것까지 독립시행 확률을 싹 다 더한 거니까 합은 얼마?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NP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분산이나 표편도 밝혀주는 건데 어차피 안 물어봐서 이거 물어본 거는 그냥 시그마 물어보는 거잖아. 시그마의 성질. 그래가지고 사실 거의 안 물어봐. 참고는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V도 시그마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라는 것만 참고만 하세요. 알았죠? 그럼 이항분포 이름을 찾았다. 그럼 뭐야? 평균 물어보면 NP 분산 물어보면 거기다가 NP에다가 Q. 알았죠? 다시 뭐라고? 분산을 구할 때는 NPQ를 다시 곱하려고 하지 말고 평균 구해놓은 데다가 Q만 곱하면 돼. 알았죠? 응. 끝. 여기까지가 이항분포 내용 끝난 겁니다. 자, 이항분포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한 것 중에는 이항분포는 이항분포임을 너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맞죠? 너희들이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막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 막 주사위 굴리고 10번 던지고 난리 났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횟수가 확률 변수가 맞는지를 밝혀야 되고, 횟수 빼고 다 맞으면 상금을 물어보든 좌표를 물어보든 뭐든 횟수를 너희들이 강제적으로 잡아. 그냥 확률 변수 대문자 Y로. 그러니까 X랑 연결시켜주면 돼. 그거는 지금 얘기할게요. 문제 풀면서.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센으로 돌아가서 뭐 해보자? 문제 풀어보자. 이거 다 지워도 돼? 왼쪽 파트는 좀 지워도 돼? 자, 기본적으로 어디? 이산 확률 분포에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거 안 구합니다. 요거 가자. 405번. 자, 내가 말로만 쭉쭉 설명할게요. 너희들 잘 따라와야 돼. 종이 알았지?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차라리 날 불러서 다시 해달라고 해. 알았지? 자, 405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다음같이 표로 나타내면 A를 구해보세요. 나중에 E를 구하든 V를 구하든 시그마를 구하든 할 때도 A라는 확률이 필요할 때가 있겠다. 그치?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확률의 총합은 뭐예요? 1이에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된다는 얘기고, 그때 A 값이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음수 제외, 1보다 큰 것도 제외, 0과 1 사이의 수 또는 0이거나 또는 1인 것만 답으로 채택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를 완성할 줄 알아. 그러면 407번으로 가보자. 뭐 하래? A를 구하세요가 아니네. P 물어봅니다.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P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P? X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P, 확률 구하세요다. 맞죠? 대문자 X의 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거는 X는 뭐? -1이 되거나 또는 1이 되는 그런 확률을 찾으세요잖아. 뭐야? 둘이 더하는 거. 4A가 답이겠네. 맞니? 그럼 답에 4A가 있는 게 아니라 A는 찾아야지. A 찾을 때는 뭐 한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8A는 1이니까 A는 8분의 1이겠네. 됐죠? 그럼 답은 4A니까 2분의 1이겠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겁니다. 종이시 됐어? 가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진짜 너희들이 하위권 학생들이 올라가기 진짜 쉽고 상위권 학생들이 진짜 내려오기 쉬운 과목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잘 들어. 알았지? 너희들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내가 저기 서울에서 가르칠 때 문과 학생이었어. 이과랑 같이 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5등급, 6등급 나오던 애가 확통 딱 시작하자마자 1등급 바로 찍은 애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그 다음 해에 가르쳤던 애가 지금 이제 22살인가 됐는데, 혜림쌤이랑 동갑인가 그랬는데, 혜림쌤 23이네? 아, 22이다. 아무튼 그 학생이 5등급, 6등급 역시 봤던 애인데 확통 딱 가자마자 전교 3등 했어. 대학은 못 갔어. 확통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내려왔거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확통 수학 성적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잘하는 애들도 잘한다고 안심하면은 큰일 나고, 못하는 학생들도 좀 성적이 아직까지 많이 아쉬운 학생들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만 하세요. 알았죠? 단원과의 연계성이 제일 적은 과목이라 그래. 아, 이걸 왜 하니 내가.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갑니다? 4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방금은 뭐가 주어져 있었어?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었다,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확률 물어보네요. 메인 테마가 아니에요. 넘어간다. 알았지? 방금처럼 뭐 하면 돼? 표 그려보면 끝나. 그럼 표 그린 거는 다른 거에서 할 수 있으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유형 4번, 5번 뭐야? 연속 확률 분수, 확률 밀도 함수. 이건 안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밀어놓을 거야. 알았지? 정규 분포할 때 그때 같이 합니다. 내가 하는 순서는 좀 달라. 그러면 어디로 가자? 426번. 올 것이 왔다. 뭐 구하래? 평균 표평 구하래요. 제일 귀찮은 거, 그치?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를 이용해서 A를 찾아오셔야 돼요. A 얼마? 4분의 1 될 거야. A까지는 찾았다 치자. 자, 그러면 이제 뭘 찾으러 가야 돼? 평균 구하래. 와, 평균 구하는 거 얼마야?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나는 보통 확률 분포표 그릴 때 A를 구하세요면 4분의 1로 쓰지만 표를 구할 때 약분 안 합니다. 어차피 더할 때 통분해 있는 게 편해서. 너희들이 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 가자. 8분의 얼마냐? 3, 4, 6, 13. 땡큐. 됐다, 그쵸? 자, 그러면 평균 구했어. 뭐 구해야 돼? 표편. 표편은 분산의 루트. Vx 구하러 가자. 분산. 짠. 뭐가 필요합니다?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위에다가 쓰는 거지.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더해야 돼. 8분의 뭐예요? 오, 빠른데 3 더하기 8 더하기 18이니까 얼마 나온다고? 29? 신나가지고 근데 8분의 29를 답으로 빵 쓴다. 뭐 해야 돼? 빼기 평균의 제곱 해야 돼요. 진짜 그런데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 하지마. 내가 그랬어. 고등학교 때. 자, 요겁니다. 알았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 구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귀찮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나와봤자 한 문제야. 안 물어보거나. 물어볼 거 많아.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나도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자, 뒤로 갑니다. 430번. 그 페이지에 있네. 자, 430번. 아까 했던 말. 뭐? 표가 없는데 이상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표가 없으면 뭐 하셈? 표를 그리셈. 알았니? 당첨제비의 개수 몇 개를 뽑는데 3개의 당첨제비가 있는데 3개를 동시에 뽑으세요. 그럼 뭐 하면 돼? 안 나오는 거. 꽝 4개가 있으니까 꽝만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당첨제비 하나 나온 거, 당첨제비 두 개 나온 거, 당첨제비 3개 나오는 거. 그때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때 합이 1이다 쓰지 마. 확률 4개 다 구해 직접. 그리고 그 합이 1이 맞는지를 가지고 검산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표를 맞게 그렸다, 틀리게 그렸다를 판단이 가능하지. 틀리게 그렸는데 걔가 1 있으면 검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확률 4개 다 구하세요, 그냥. 알았죠? 확률 분포표 그리는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7개 중에 몇 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습니다. 근데 뭐? 꽝 중에 3개 다 뽑은 거. 얘는 7개 중에 3개 뽑습니다. 꽝 중에 하나 뽑고 당첨 중에 하나 뽑고. 뭔 소리야? 꽝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7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꽝 중에 몇 개? 1개 뽑고 당첨 중에 2개 뽑고. 얘는요. 7개 중 3개 뽑습니다. 당첨 몇 개야? 3개 중에 3개 뽑는 거. 다 계산해봐. 더해주면 1 나옵니다. 나는 맞게 하니까. 너희들은 검산해야 되고, 알았지? 얘가 얼마야? 35분의 4? 35분의
18이래요. 35분의 12, 35분의 1 계산해봐. 35 나오거든. 1 맞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농담이고 이거는 진짜 쉬우니까 너희들도 다 하는데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해. 그때 확률분포표 와 이게 맞나 틀리나 되게 고민될 때가 있어. 그때 절대로 합이 1인 거를 먼저 쓰지 말고 계산해서 아 합이 1 맞네? 그럼 내가 그림표가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분산 구하세요. 위에 뭐 필요해? 제곱. 계산 집에서 해봐. 알았지?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표 그린 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저 뒤로 넘어가면 아파. 452번 별표 V 10x 플러스 7 뭐 하세요? 100 곱하기 Vx 구하세요다. 그럼 Vx를 구하려면 남학생 여학생 어쩌고저쩌고 뭐야? 확률 분포표 그려야 돼. 알았죠? 오케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항분포로 갈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수업했다. 자 이항분포 문제로 넘어갑니다. 숙제는 그래서 내가 카톡 보내주는 거 보고 잘 하세요. 알았죠? 이항분포 뭐야?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확률이 0.2. 그 말은 뭐야? 확률이 항상 0.2. 몇 번 타석에 들어선다? 10번 들어선다. 얘는 안타를 치면은 확률은 항상 일정한데, 타석에 들어가서 휘둘렀을 안타를 치는 확률은 항상 일정한데, 10번 반복한대. 그치? 10타석 들어갔어. 그때 안타를 치는 횟수, 안타를 친다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네. X는 뭐 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근데 이항분포면은 이상확률분포. 이상확률분포면은 평균 분산 표평 구하려면 MP 하면 되는데 어머, 확률 물어보네? 확률 물어보는 게 부수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독립시행 확률이야. 3개 이상 더 하세요는 거의 안 나와. 4개 이상, 진짜 4개 이상 더 하세요는 안 나와. 독립시행 확률 하나 계산하기도 되게 귀찮거든. 그 쓸데없이 왜 4개나 더 하라고 물어보겠어. 얘는 뭔데요? 그렇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횟수다 보니까 10까지밖에 없는데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얘를 빼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잠깐만. 자, 아무튼 그러면 뭐야? 전체 확률 뭐에서? 1에서 뺍시다. 뭐를? 10번째 거 확률 하나 뺍시다. 그럼 10번째 거 하나의 독립시행은 쉽잖아. 그리고 P 0.2의 확률로 10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계산은 생략할게요. 5분의 1이 10승이니까 뭐 답은 있겠는데 바로? 4번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었음. 자, 그럼 확률 물어보는 거는 그냥 독립시행 확률 물어본 거랑 똑같아서 너무나도 쉬워.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우리는 유형 1, 2, 3번까지가 숙제인데 그 중에서 뭐야? 그래요. 벼벼 이질. 동치는 3번 하는 거. 잘 가. 잘들 가요. 호빵맨이에요? 세금맨. 세금맨이요? 자, 이상한 아이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이항분포를 가지고 NPQ 평균 분산 표평 물어보는 거를 풀어보러 가자. 자, 501번 봐봐. 거기 들어봐.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뭐야 이것도. 네네. 이항분포라는 걸 알고 나면은 쉬운데, 그치? 이항분포임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501번에서 이항분포란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실제 이항분포 문제야. 너희들이 찾아야 돼. 뭘 보고?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네. 얘는 잘 한번 뜯어보니까 45C의 X에다가 이 녀석을 뜯어야 돼. 3분의 2의 X승에 분자 3분의 1은 안 보이는 채로 45-X승. 그래서 분모끼리 곱해보면 3의 45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나랑 비슷하게 써. X가 화살표 따릅니다. B 이항분포를 횟수
확률 쓰면 돼. 자, 여기서 횟수 얼마일까? 그렇지. 45번 중 X번 발생합니다잖아. 얘가 전체 반복 횟수. P는 뭘까요? 동미 잠깐. P는 뭘까?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너희들도 다 대답해야지. P는 뭘까? P.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야. 그렇지. 3분의 2가 되지. 왜? X번 발생합니다. X번. 이거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이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야? EX 구하세요. EX는 뭐 하면 돼? 둘이 곱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답이 아니라 EX 얼마? 30. 거기 30에다가 Q 1-P 얼마야?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VX는 10. 답은 얼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항포임을 찾아가는 거 뭔지 알겠니? 2. 그럼 507번 뭐 이거는 고개 들어봐요. 이제 한두 개만 하고 끝낼게. 자, 507번. 마지막에 물어본 거 봐봐. 앞단원에서 했던 거다, 그렇지? 100 곱하기 VX를 구하면 됩니다. VX를 찾을 때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이항분포임이 보여? 보여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항분포임이 보자마자 안 보이는 사람 잘 보세요. 불량인 전구 3개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병신같이 불량을 확인했으면 꺼내야지. 다시 뭐 한다?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버린대. 오케이? 그럼 뭐야? 다시 넣는 복원 추출이면 확률은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확률이 항상 일정한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까지는 됐죠. 근데 불량인 전구가 나온다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네. 따라서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몇 번 반복? 30번 반복. 확률은 얼마? 10개 중 3개. 그렇지. 그럼 이제 VX 찾는 거는 5초. 그럼 답 구할 때는 100 곱하면 되니까 1초. 6초짜리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오버했나? 네. 이거예요. 알았지? 6초 만에 이 문제 풀고 넘어가는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약 파는 게 아니에요. 진짜야.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자. 자, 몇 번 별표? 510번 별표. 요게 사실 이항분포 안에서는 최종 현태인데 내가 할까 너네가 할래? 한 문제밖에 기회가 없어. 풀어볼 기회가. 너희들이 할래? 숙제로 할래? 내가 할까 지금? 숙제로? 510번 별표 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